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과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의과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 그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능 최저죠. 의대와 일반 대학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올해 원서 지원은 사실 다 모든 분들이 허공에다 원서를 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약 2주간 정도 이렇게 이제 격리가 이루어지고, 또 학원 수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 학교 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게 될 텐데, 9월 평가원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설령 제대로 본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9월 평가원 시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과연 그러면 6월에 봤었던 성적과 9월의 성적을 봤었던 걸 가지고 해서 수능에서의 결과를 예측한다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질지, 이런 판단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재수생들의 비율이 약 28% 정도가 되어지는데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다. 자, 수시는 대부분 재학생 중심의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정시는 재수생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단 하나, 의학계열, 다시 말해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에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는 전형은 결과적으로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결국 수능 최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서 1등급과 2등급을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70%이기 때문에 재학생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수생들 너희들은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무조건 하면 돼 라는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재수생들도 마찬가지로 재학생 못지않게 현 상황이 매우 불안한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원서 쓰게 되어질 때는 특히 올해는 소심 지원과 상향 지원이 교차하는 원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무리스럽게 9월의 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향 지원하시게 되어지면 수능은 예기치 않은 점수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가 평상시에 수학을 1등급을 맞는다 하더라도 수학이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올해를 특히 기회로 삼아서 높은 대학의 원서를 통해서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노릴 수도 있지만, 수능 체제를 조금 더 낮은 대학 또는 수능 체제를 미충족할 상황도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나는 의대를 가고 싶고 치대를 가고 싶고 한의대를 가고 싶으니까 올해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상향 지원하고 안 되면 내년에 재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자,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으로 지금 입시를 치르고 계시는 분들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참 피로도가 너무나 심하시고 되게 힘드실 거예요. 특히 올 초부터 코로나가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내년에는 코로나가 문제가 끝나나 라고 생각하면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최근에 나온 기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상 내년도 중반이나 후반이 되어져야 백신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내년의 입시도 현재와 같은 체제가 계속 가거나 더 심화되거나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꼭 생각할 점은 뭐냐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 불안한 상태의 입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만약에 똑같은 상황으로 내가 재수를 하게 되어진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삼수를 하게 되어진다는 상황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6개를 원서를 쓰시게 되어진다면 희망하는 대학에 2개나 3개를 원서를 쓰시게 되어진다면 나머지 3개의 원서 지원은 어떻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소극적인 원서 지원을 반드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희망이 내가 의대를 가겠다는 희망이고 충분히 내 성적으로 의대를 갈 수 있다는 지나친 확신으로 인해서 상향 지원을 했었을 때 만약에 올해 입시가 실패하게 되어진다.
그럼 내년에 만약에 대수를 하게 되어진다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하죠. 그렇죠? 그렇죠? 올해와 같은 이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거의 재수 학원들도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기숙 학원들도 제대로 못 가는 상태고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서 재수를 해야 되거든요. 자칫하면. 그러면 학생이나 부모님이 겪는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그렇게 공부해서 과연 수능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원서 지원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원서 지원이 돼야 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은 이렇게 결정이 되죠. 첫 번째는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가 연세대 미래와 카톨릭 관동대가 있고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능 시험 이후로 수능 성적 발표 사이에 모든 학교들이 면접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순천형 대학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국대 경주까지가 12월 6일부터 12월 9일 사이에 면접이 다 진행이 되기로 했는데 물론 면접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접의 날짜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입시가 계속 지연되게 된다면 내년도 입시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이 일자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면접의 비중이 약화될 거는 분명하죠. 그렇죠? 면접 시간이 우리가 MMI 면접 같은 경우는 보통 긴 학교들은 60분 정도 진행을 했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접 시간이 30분으로 단축이 되어진다든가 또 MMI 면접에서 5개 방에서 면접을 진행했다면 3개 방에서 진행을 한다든가 또는 재시문 기반의 면접이었다면 그 면접이 어떤 면접으로 그냥 화상 면접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면접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면접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1단계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불리가 반드시 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 다시 말하면 학생부의 중요성이 커졌다. 자소서의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면접보다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면서 주목했었던 점들은 각 대학들마다 1단계 배수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1단계 배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3배수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도 3배수를 주죠. 그리고 배수가 제일 큰 학교는 보통 한림대 같은 6배수 정도의 배수가 가장 큰 학교인데 이렇게 배수가 3배수, 4배수, 5배수, 6배수 정도의 배수의 크기를 두는 것은 그게 오랜 기간 동안 대학 입시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대학 나름대로는 시스템이 갖춰진 거죠. 아, 이 정도 배수를 설정을 하고 이 정도 수능 체제를 충족을 했더니 학생들을 뽑기에 적절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대학 입시가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배수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합격한 학생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경우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우리가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대학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이 불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비교과에 대한 부분이 약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배수가 큰 것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1단계를 붙어야 2단계 면접의 비중이 크든 작든 간에 기회가 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사실은 의대가 이렇게 많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체제를 4개 영역 등급 합 5를 반영하는 학교 또는 3개 영역 합 3을 반영하는 학교 4를 반영 5, 6 반영하는 여러 개의 학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로 해서 일반 학과를 쭉 원서를 쓰는 경우 수능 체제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원서 지원할 때의 판단은 간단하죠. 결국 학생부 교과 성적, 비교과 성적을 판단해서 위부터 아래까지 서열을 매기면서 원서를 쓰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의대 원서 지원은 달라. 의대 지원의 가장 핵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 수능 체제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수능 체제.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같은 수능 체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몰아서 쓰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3, 2과목 절사이면서 수학 가를 포함하지 않은
울산대와 가천대를 같이 쓴다. 또 요걸 쓰면서 고려대 학업우수형과 아주대 에이스를 같이 쓰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원서를 써놓게 되어지면 수능 최저가 삐끗하면 원서지원 4개가 그대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나 치대, 한의대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결국은 대학을 위부터 아래까지로 서열순으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무엇을 순서로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을 가지고서 서열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 그럼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에 4개의 영역 등급합이 5의 과탐 2개를 쓴다면 4개의 영역이 아니라 3개의 영역만을 충족할 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3개의 영역 등급합이 3인 가천대를 쓴다든가,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3개의 영역이 3이 아니라 3개의 영역이 4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4에 해당이 되는 카톨릭 관동대, 카톨릭 대학교 학습교장 추천을 쓴다든가, 또 여기서 조금 더 낮춰서 3개의 영역 등급합이 5인 단대 천안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원서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대 원서 지원에서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대학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학의 선발 유형이죠. 의과대학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이 10개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이 만약에 37개의 의과대학이 있다면 각 대학들마다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있듯이 각 대학들마다 선발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학들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대학이 동일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건가,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건가,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도 교과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인가, 아니면 활동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꼭 명심할 점은 바로 뭐냐면,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움직이거든요. 의대의 원서 지원은 첫 번째,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믿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 데이터라는 게 함정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정시 원서 쓰실 때도 보통 보면은 부모님들이 막 온갖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와. 그러면 실제 저보다 어떤 입시 전문가들보다 부모님들이 데이터가 더 빠르시오. 계산기를 두드려 가시면서. 하지만 문제는 항상 이렇게 대학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와 데이터의 오류가 되게 많다는 점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1.33이라고 얘기하면 실제 합격한 학생의 성적이 다 1.33인가? 그렇지 않죠.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은 큰 차이로 벌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전년도에 1.33이면 올해도 1.33인가? 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 과거일 뿐인 거거든요. 과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21학년도에는 어떤 결과로 예측되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함정을 충분히 이해하셔야지, 데이터를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두 가지를 움직이는데, 의대는 첫 번째는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데이터죠. 특히 교과 평균. 그걸 보고 움직이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뭘 보고 움직이시냐면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일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사이트 같은 데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을 쫙 넣으면 그 사이트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쭉 정리해 주죠.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가능하지가 않죠.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수시전형은 정량적 평가가 아니거든요. 정량적 평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학생부 교과전형은 정량적 평가이기 때문에 내신 능력 몇 등급? 그럼 어느 대학 지원 가능합니다의 답이 나와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라고 해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특수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의 전년도의 진학률이라든가 경쟁력이 다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일 계열이나 동일 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점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의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지원할 대학이 많지 않아요. 왜? 의대가 많다 하더라도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으로 서열화시켜야 되고 거기서 다시 대학마다의 유형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유형에 따라서 세분화되어지기 때문에 막상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의대를 쓰려고 하면 결국 적정 대학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뭘 정리하냐 하면 자,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서울대, 카톨릭대, 울산대, 고려대 4개 대학인데 이 4개 대학이 어떻게 보면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의 주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 카톨릭대, 울산대는 같이 지원하기 참 어렵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과 카톨릭대학교 전형을 학교당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두 학교의 추천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물론 일부 학교는 같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과 카톨릭대전형과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보시는 것처럼 면접일자가 12월 19일 날로 면접일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세 개 대학은 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돼? 분산되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 대학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카톨릭대학교에 보면 카톨릭대학교에 충원율이 8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보면 고려대학교 충원율은 거의 0%거든요. 모집 인원을 봤었을 때 첫 번째 모집 인원을 보면 서울대학교가 37명, 카톨릭대학교가 40명, 울산대 14명,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34명으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카톨릭대학교고 적은 학교는 울산대학교지만 울산대학교에 충원율이 114% 정도를 적용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0명인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고려대학교 34명의 최초 합격 인원, 선발 인원 하지만 충원율 0% 그리고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23명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고려대보다 울산대가 결국은 사이즈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것은 고려대 수시 전체에서 2월 된 인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에서 몇 명이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로 이해하실 점이 있고 배수로 봤었을 때는 울산대학교고 고려대의 배수가 좀 크다라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서울대와 카톨릭대학교 둘 중에서 어디를 원서를 쓰기를 고려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카톨릭대학교의 사이즈가 훨씬 더 큰 거죠. 왜? 카톨릭대학교는 서울대와 모집 인원은 비슷하지만 일단 충원율이 80%가 발생이 되어지겠죠.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충원율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서울대보다 약 2배 정도의 인원을 뽑는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울산대와 고려대를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될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실은 고려대가 울산대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신 성적으로 보면 1.30, 1.37이니까 비슷해요. 배수도 비슷해요. 단 차이점은 충원율이 고려대학교가 0%고 울산대가 114%이기 때문에 결국은 울산대가 고려대보다 사이즈가 좀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충원율이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작년도에 114%가 벌어졌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114%가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충원율 자체가 대학의 정책에 따라서 또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쟁력에 따라서 충원율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쉽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작년의 패턴들이 대부분 연장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비교적 이런 대학들은 안정화되어진 대학이고 실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적극적인 상향 도전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대학 자체가 상위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정 원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비교적 많은 대학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학교가 여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 중에서 이 대학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데 의대 원서 지원은 상당히 복잡하다. 왜 복잡하냐면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수능 최저를 100% 충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를 원서를 쓰면서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를 쓰면서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를 쓰기도 하고 의대를 쓰면서 치대를 쓰기도 하고
의대에서 학생부 교과를 쓰면서 종합을 쓰기도 하고 의대에서 학생부 종합 수능체제가 있는 경우를 쓰면서 수능체제가 없는 경우를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들은 어찌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관심을 갖는 대학들이에요. 왜? 수능체제가 높지 않다라는 특징 또는 수능체제가 높지만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성적이 2.34 2.34? 2.34 아닌 사람이 어딨어? 2.33면 다 의대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서도 지원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갖게 되는 거죠. 수능체제를 봤더니 수능체제가 별로 안 높은 거야. 그러니까 세계영역 등급 합의 5에 그 다음에 과탐 두 과목에 수리 가를 지정하고 있는 단국대, 천안이나 충남대 같은 데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들은 경쟁률이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가 28.70대 1, 이화여대는 15.07, 경북대학교 23, 그 다음에 가천대 24,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 같은 경우 27대 1 정도의 경쟁률이 과밀되어지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항상 말씀드리면 대학 입시에서 성공 가능성은 딱 하나야. 무조건 뭐야? 경쟁률이 무조건 낮아야 가능한 거예요. 경쟁률이 높게 되어지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 같은 경우 보통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 300대 1 엄청 높잖아요.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꺼려. 그러니까 대학에서 뭘 발표해?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숫자와 실제 경쟁률을 보여주는 거죠. 그 얘기 뭐야? 실제 경쟁률이 300대 1이지만 실제 경쟁률이 30대 1밖에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거는 원서를 쓰라는 거죠. 원서를 써라? 무슨 얘기죠? 일종의 마케팅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마케팅을 자꾸 믿고 설레이시면서 실제 논술 경쟁률이 200대 1이지만 실제 경쟁률은 30대 1밖에 안 된대. 20대 1밖에 안 된대. 해볼 수 있대. 수능체제 통과하면 붙을 수 있대.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경북대학교의 수능체제 충족 비율이 10에서 18%밖에 안 된다. 수능체제 통과하면 붙겠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원서를 지원했었던 모든 분들은 수능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원서를 쓴 거예요. 그쵸? 그런데 결국 수능체제 통과한 사람이 10에서 18%밖에 통과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80에서 90%가 다 실패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수능체제 미충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기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올해 다 끝나. 12월에 다 끝나.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전년도와 같은 정상적인 학업 과정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면 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 못할 이유가 어딨어. 재수할 수 있지. 재수가 또 공부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의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주거든요. 라고 하면서 재수를 할 수 있지만 올해 이런 코로나의 상황이 내년까지 갈 가능성, 자칫하면 내후년까지 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기숙학원이나 재수학원에 가서 재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바로 옆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원서 지원이 더욱더 어떻게 신중하게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높은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생각하셔서 높은 것만 물어보지 마시고 조금 더 안정화되어진 전략을 반드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9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원서 지원 대학을 결정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 9월 성적을 보고 대학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9월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수능 결과를 판단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 성적을 보더라도 그 선에서 그대로 연결시켜서 보거나 그 선에서 더 위로 올라갈 경우를 생각하지 말고 그 선에서 최소한 4개의 영역 중에서 한두 개의 영역이 1등급씩 떨어질 때의 상황도 고려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대학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경북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가 뒷페이지에 있는데 원광대학교가 면접일자가 동일해요. 12일, 12일. 같이 쓸 수 없겠죠. 자, 물론 면접의 날짜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1단계를 다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아주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는 12월 11일로 동일합니다. 날짜가. 그러니까 이렇게 면접 일자가 동일하면 사실 같이 원서를 쓰기가 매우 불리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주대, 이화여대, 경북대 쭉 대학들 보면 아주대학교 교과 성적이 2.34,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2.25,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2.20,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대천안의 1.94 정도의 성적이에요. 이러한 낮은 교과 성적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충족 학생들이 많다는 점. 수능 최저를 미충족 학생들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학생들의 점수 편차폭이 벌어진다는 점. 이 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점만으로 교과 성적이 낮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결국은 이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들이 결국 어떤 학생들, 교과 성적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활동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거죠. 결국은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사고나 과학고에서 내신 성적인 적더라도, 내신 성적은 안 되더라도 수능 최저만 충족하면 붙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자사고나 과학고 중심의 대학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1.12 정도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일반고 학생들도 실제로는 이런 대학들에 붙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모집 인원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모집 인원이 이화여대 15명, 경북대 15명, 그 다음에 부산대 15명, 단국대 15명, 요 정도의 적은 인원수는 사실은 어떻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게 되어질 때, 학생들을 뽑게 되어질 때 선발의 기준을 다양하게 펼치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나 경희대처럼 모집 인원이 많으면 그 안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선발의 평가를 좀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과 성적의 우수성의 비중을 두는 일정 파트와 활동의 우수성의 비중을 두는 일정 파트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대학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집 인원이 적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다양한 평가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기가 어려워. 다시 말하여 활동 중심으로 뽑거나 교과 중심으로 뽑거나,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학이 유형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충남대학교 프리즘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충남대학교 프리즘이 예를 들어서 가천대학교나 경북대나 아주대나 단대 천안과 같지 않다는 건 다 아세요. 그렇죠? 입시의 결과에서도 보는 것처럼 충남대학교 프리즘은 1.13 정도 되어지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유리한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배수를 보게 되어지면 경북대학교가 5배수, 한림대학교가 6배수 정도, 이 정도 보여주고 있고, 한림대학교는 전년도에 내신 성적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쟁률이 약 10대 1 정도 떨어지면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교과 성적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이 낮았다. 교과 성적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높다고 합시다. 1.1이야. 높아. 그럼 학생들이 교과 성적에 대한 겁을 먹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가장 관심 갖는 거는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이에요. 이게 만약에 전년도에는 1.1이었는데 1.57 정도로 올랐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면 1.57 올랐으니까 올해는 애들이 몰릴 거고, 애들이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결국은 다시 1.1로 낮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1.57로 올랐으니까 결국은 내신 성적이 낮아도 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몰린다는 뜻이에요, 학생들이. 하지만 이렇게 시소를 타게 돼 있거든요. 어떤 대학들은 보면은 꾸준하게 일정한 1.13 정도의 내신 성적 또는 1.25 정도의 꾸준한 내신 성적을 보여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 성적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학교들은 반드시 꼭지점에서, 최고의 꼭지점에서 저점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좀 불리한 학교라는 부분들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알겠죠. 왜 그런 인식을 가지냐면 우리가 원서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모든 분들이 가장 관심 갖는 바는 첫 번째 뭐냐면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 두 번째는 수능 최저예요. 대표적으로 수능 최저 중에서
단국대학교 천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체제가 완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보통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시 2월 인원이 0명 정도로 해서 대부분 수시에서 뽑겠다는 인원을 다 뽑고, 한림대학교는 전년도에 20명 정도를 충원하지 못해서 정시를 넘겼어요. 하지만 올해는 대부분 다 충원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충남대학교는 매년 꾸준하게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원서를 쓰는 분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연세대, 미래, 카톨릭 관동대, 원광대, 전북대,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연세대, 미래나 카톨릭대 같은 데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불가능한 학교예요. 왜? 얘네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2개 학교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에 원서를 쓰는 거 매우 유리해요. 왜?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감으로 원서 지원을 기피하니까. 근데 올해는 만약에 내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면접의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서를 써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요거는 별개의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러면 남아있는 게 원광대, 전북대, 동국대, 경주인데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고 그 다음에 과탐 한 과목 반영하고 영어 2등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영어에 좀 약점이 있지만 국어나 수학이나 과탐에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동국대, 경주로 원서를 쓸 거고, 더군다나 동국대학교 경주 참사랑은 올해 신설 전형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있다가 없어진 동국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여기는 수능 체제가 충족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신 성적에 강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몰리는 지점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중학할 학교는 원광대 같은 경우가 1단계에서 지금 보면 충원율이 약 15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대학으로 연결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원광대학교가 26명으로 모집 인원도 많고 그 다음에 5배수 선발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5배수를 적용하게 되어지면 26명이 130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에서 충원율을 157%를 적용시키게 되어지면 실제 26명을 선발하겠다고 했지만 충원율을 고려하면 66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매우 커지는 거죠. 거기다가 수시에서 2월 하는 인원이 0명이기 때문에 원광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능 체제 충족 가능하고 높은 교과 성적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다면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은 1.1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25 정도의 성적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많고 배수가 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충원율에 따라서 최초 모집 인원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선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 의대 입시는 정말 힘들죠. 허공에다가 원서를 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대 원서 지원에서 핵심은 결국은 수능 체제가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능 체제를 충족할지 안 할지를 알 수가 없어. 단지 나의 확신과 기대에만 모든 걸 걸고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분이 여러분이 반드시 의대를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점을 꼭 고려합시다. 코로나는 올해로 끝나지 않아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년에 재수를 하게 된다면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하는 정상적인 재수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을 생각하시게 되어지면 올해의 원서 지원은 더욱 신중하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의 영향력이 약화되어지는 대신에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건 결국은 서류평가의 비중이겠죠.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평가, 두 번째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현재 의대를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대를 100% 확신하신 분들은 없어요. 준비가 다 끝나신 분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월 평가원 9월 16일날 시험을 보고 나면 9월 16일서부터 9월 25일까지의 기간에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대학 결정하게 될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자기소개서 작성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이퍼 리뷰는 9월 16일서부터 9월 25일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의학 계열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과 집중적인 자기소개서 작성이 진행이 되어지도록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이제 예약을 하셔가지고 일정을 조율하시면서 한 단계 한 대씩 준비하시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다행이죠. 왜? 내년의 상황이 올해와 같은 코로나의 상황이 지속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때면 우리가 내년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작년에 정말 의대 가기 정말 잘했다. 만약에 안 돼서 올해 만약에 재수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반드시 올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